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이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이죠. 저번 주에는 제가 좀 바빴습니다. 요즘에 이제 통 바쁜 것은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가 좀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아마 며칠 전에 소금쟁이 동영상 CF죠. 그거를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만은, 소금쟁이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소금쟁이에 대한 어떤 배지, 소금쟁이 카드, 소금쟁이 노트, 그렇죠. 그 다음 소금쟁이 CF, 이제 조만간에 나올 CM송,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제작하면 안 되죠. 소금쟁이를 운영하려면 어떤 운영에 대한 기획이 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우량 물건을 발굴하고, 어떤 식으로 우량 물건을 배포하며, 어떤 기획 물건은 어떤 식으로 투자자를 참여시킬 것이냐. 물건이라는 것은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슬쩍 보고도 몰래 가서 입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호 또는 물건에 대한 어떤 비밀 보호가 제우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숫자가 늘다 보면 물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새기 마련이고, 그 사람 속을 보고 심사해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스파이로 와서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실내입니다. 지금 어떤 팟캐스트를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많이 남기고 적극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저는 물론 최근에 알았지만은 저희 협회에 와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는 회원들하고 친해지죠. 그럼 그 친해진 회원들을 다른 데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을 불러다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그쪽으로 회원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빼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생긴 거죠. 저야 뭐 그렇게 따라가든지 말든지 이런 건 전혀 관심 바뀝니다만은, 적어도 그걸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하고 알면서 하는 놈을 가까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렇게 따라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존재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속성상, 저의 어떤 책임감의 범주 또는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든 저러든 이렇게 뭐 방관하고 그냥 별 관심이 없는 스타일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바닥이 얼마나 이렇게 험한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누군가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건이 공개되면 이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벌고 어떤 식으로 돈을 남기는지 시나리오가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마음 편하게 공유하고 마음 편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대가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극히 드물 것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 사면은 월세도 막 4, 50씩 나오고 시세차익이 한 7, 8천씩 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물건을 누구와 편하게 공유하시겠어요? 그죠? 뭐, 한두 번 본 상대 정도는 그 물건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보다 조금만 더 써서 그냥 앞면 까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싸움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명도하다 보면은 뭐 150조, 100만 원 줘, 200조 요거 가지고 짖고 싸우는데 수천만 원이 오가는 그 판의 물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용을 지킬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멤버십, 이런 투자 클럽 이렇게 하면 그거에서의 뭐 겉모양을 떠나서 속 모양이 적극적인 신뢰, 적극적인 비밀 유지 이런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게 이 투자 클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금년 12월 송년회를 기점으로 또는 그 이전부터 아주 대한공경매사협회는 2014년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 형태로 2015년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 드립니다. 여태까지 그 생각만 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았던 어떤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쓸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송년회는요, 지금 50분이 넘게 우선 예약이 되어 있고요.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선 10만 원씩 빨리 입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사와 지사의 어떤 직원들을 빼면은 더더군다나 한 20명 이상 되니까 한 30명, 지금 한 70명까지 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서두르실 분은 빨리 서둘러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송년회라는 것은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시고 그냥 남은 협회를 멀리서 지켜만 봤지만 이번 송년회 한다고 하니 관심이 좀 생겼고 이왕이면 한번 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오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부 동반도 환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식대는 그냥 협회 차원에서 경비를 드릴 테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고요. 성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뭐 별도의 회비를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PT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방송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한 협회장님. 가끔 나태하지만 의뢰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전세금을 1억 넘게 잃게 되는 사람도 많던데 과연 내가 이런 분들을 명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 경매를 접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요, 가능하면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가능하면 돈을 다 받아나가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차인들이 있는 물건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임차인인데 1억 이상을 떼이고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명도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다 명도됩니다. 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이 그 1억을 잃어버린 것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다라는 뜻보다는 어떻게든 내보낼 수만 있다면 내보낼 수 있겠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로 들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1억 넘게 넘어도 내보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소유자는 1억을 잃은 게 아니고 수억 전 재산을 날리고 나가는 사람도 내보내는데 뭐 임차인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내보내는 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결국 배짱입니다.
배짱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기술에 대한 확신이죠. 지식하고 기술이 확신이 안 들면 현실에 나가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이러이러한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그게 계산대로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생각대로 되면 다 부자 되게?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생각대로 되는 게 경매고요. 계산대로 되는 게 경매입니다. 계산대로 안 되더라라는 말은 본인의 계산법이 틀린 계산법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계산법에 의하면 분명히 현실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이론으로 만들듯이 통상 가설이 갖는 의미는 이론으로 바뀌기 굉장히 농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걸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세우고 상대를 앞두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세우는 머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통상 미련한 사람들은 다 남도 자기처럼 미련한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제가 조언 드립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번. 초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수받는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리는 것, 유치권,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 가처분, 법정지상권, 예고 등기 등등 나름 책과 강의를 들으면서 대충 뜻은 아는데 막상 이런 물건이 나오면 확신이 안 서서 투자는 못할 것 같네요. 초보 때는 위험 부담 없는 단순한 물건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물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네. 확신이 안 서서 투자를 못한다. 나름 책과 강의를 들어서 대충 뜻은 안다. 확신이 안 서서 투자를 못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방법이 있겠냐? 예. 그냥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확신을 주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우리 PT 분들에게는 우량 물건에 대한 검색 스피드하고 검색 능률을 증대시키는데 포인트가 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권리 분석의 기법은 그래요. 법정지상권을 대해서 실컷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연후 최종적으로 이 지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마지막 투자법 낙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요것만 외워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요약을 하고 예고 등기는 실컷 설명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세요.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도 실컷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데 1시간씩 걸리죠. 그 연후 핵심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낙찰자는 이렇게 처신하세요. 라고 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게 공부 아닌가요? 그죠? 뭐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자를 거의 안 하니까 어떤 학문과 이론을 학문적으로만 풀 뿐이지 실용 지식으로는 못 푼다. 그거는 그들의 한계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언급하신 뭐 위장임차인을 가리는 거 등등등등등등 이런 부분은 그냥 굉장히 명쾌한 해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위장임차인을 가리는 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막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위장임차인을 가리는 법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럼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이 스스로 나 위장이에요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거는 재판을 하는 판사도 쉽지 않아요. 일단은 그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제 전입을 하더라도 당연한 거는 개시 결정 전에, 즉 경매가 쳐질지 안 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계약서를 쓰고 정말로 소액이라도 보증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물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뭐 한 3개월 이짝저짝 해가지고는 전입을 하거나 전세계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앞에가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만 있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통상 세입자들이 세를 들어올 때 근저당이 있다면 세를 드리는데 막상 조금 망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거를 갖다가 크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주거 환경이 필요하면요. 그러니 누가 이장이냐 누가 이장이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이고, 그럼 이 어렵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낙찰자들의 처신은 그들을 만나서 추궁을 해보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피하거나 인연이 안 돼서 못 만난다면 응당 여러분들은 밝히는 데까지 밝히다가 안 되면 일정한 계산에 의해서 인수할 것이라는 어떤 그 입장을 정해놓고서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처신이죠. 예. 그러니까 위장임차인을 가리는 법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위장이든 아니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이든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일 것이니까 그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니 위장이라는 의미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 위장 임차인이라는 것은 선순위 조건을 갖췄을 때가 위장이라는 임차인이 갖는 그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는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선순위라면은 역시 만나보고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에게 이 세입자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는 거 몇 가지 조사 기법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외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거는 이 지금 말씀한 모든 언급은 굉장히 단순한 식별법이 존재하므로 뭐 따로 나중에 이제 저에게 이 상황들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저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PT 분들은 지금은 그 경매 동영상을 열어주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 협회에 있는 동영상을 모두 다 오픈을 할 겁니다. 물론 무료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버리면 스피드를 증강시키는 연습을 하기 전에 자기 지식 채우는 것부터 서둘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PT가 흐지부지하게 돼버립니다. PT라는 거를 특별하게 수업 방식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기 개발이죠. 책상머리에서 앉혀놓고 강제로 공부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틈을 내서 공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의 반대나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도 스스로 그걸 이겨내면서 공부하는 그것이야말로 실생활에 녹아나는 경매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연습시킨다는 제가 경매 동영상을 열어버리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은 돈대로 받고 교육은 교육대로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낙찰이 끝난 이후에 내가 지식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동영상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2번. 부동산 정보와 공부를 많이 하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동산 정보와 공부를 많이 하면
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정보를 많이 알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정보와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제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키우려면은 부동산 뉴스와 기타 정보를 많이 읽으세요라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얘기라면은 당연히, 그것들을 많이 읽고 판단하다 보면은 세상에 흘러다니는 어떤 경매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상식이 는다? 뭐 이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신문 기사를 좀 많이 읽어서 어느 지역에 개발이 좀 된다라고 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우리 경매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만큼 경매라는 것은 이런 잡지식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와 공부를 많이 아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게 돈벌이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먹는 밥, 그 다음에 반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반찬이 뭐 한 10종류, 20종류 있어도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서너 종류 이외에 17종을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병드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알면 좋지만 먹으면 좋고 섭취하면 좋은 영양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지 않는 음식들이 많듯이 우리야 뭐 밥을 맨날 먹어야 살지만 미국은 빵만 먹어도 타는 것이고 우리는 고기를 적게 먹어라 하지만 미국은 또 고기만 먹고도 건강한 놈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쇼핑몰이 이제 한 평에서 3평 정도 되는 가끔 저렴하게 나오는데 세입자도 있고 이런 물건은 괜찮습니까? 네, 그래 놓고는 이제 광주의 금호월드 컴퓨터 매장에 최저가가 1200만 원이고 세입자가 500에 40만 원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찰된 건지요? 예,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서울에는요, 국제전자센터하고 강변 테크노마트하고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 이런 데에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죠. 컴퓨터 상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런 건 누가 안 삽니다. 그죠? 대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세입자도 많지 않고, 공실률이 높죠. 그 다음에, 그런 상가는 또 사놓으면, 오래 좀 지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세입자만 원활하게 들어온다라면은 응당 왜 안 사겠습니까? 싸면은 사지요. 하지만 세입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호월드 요거 1200에 사더라도 공실에 남아버린다면 안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실 여부를 조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왜 이런 걸 안 사느냐? 예,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죠. 옆에가 김밥 천국하고 밥집이 주르륵 있으면 손님이 이렇게 딱 주어진 손님이 한 100명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손님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골에 김밥 천국이 역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은 10명밖에 안 돼도 10명이 어디로 옵니까? 김밥 천국으로 오죠. 그렇죠.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처럼 한 건물에 그렇게 때로 이렇게 상가를 지어 놓고서는 거기에서 전자제품을 팔아 제끼면 호황기에는 가득가득 찰 수 있겠지만은 호황이 아니잖아요. 경기라는 것은. 그러면 응당 공실이 생길 것이고 그럼 공실이 생긴 상태에서 거기 들어와도 수요층이 요즘에는 컴퓨터로 거의 다 애놀이나 이런 곳에서 웬만한 전자제품은 배송 형태로 사버리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서 사는 오프 매장이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때로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 상가가 희귀성이 없어지죠. 희귀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자도 안 차죠. 예, 그런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다고 뭐 7층, 8층에다가 일반 사무실로 컴퓨터 전자 매장 있는 쪽에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대단지 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는 또 관리비가 또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한 10평 쓰고 비싼 관리비 줄 거면 굳이 내가 컴퓨터 저 모여 있는 곳에 안 가도 다른 상가에서도 는 10평보다는 한 15평, 20평 쓰고도 비슷한 돈을 준단 말이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 가치가 전부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럼 이런 물건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최근에 대전의 어떤 테크노마트 형태의 그런 전자센터에도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왜? 행여나 혹시나 이 물건은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이면 사람들은 그 경험이 전부인 걸로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경험치가 쌓이더라도 항상 원점에서 겸손하게 다시 재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 그거 조사했더니 그런 거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해서 아예 안 사는 거는 멍청한 짓이죠. 하지만 야, 그거는 좀 별 볼 일 없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조사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토지 매각 제외로 건물만 나온 물건은 피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네. 예, 건물만 나왔다라면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처럼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건물만 나오는 것을 사면 이득이 되는 위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조사 분석, 각종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 토지만 나왔어. 건물은 매각이 안 돼. 그러면 야, 토지를 사서 지료를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건물만 나왔네? 근데 건물이 모두 다 피하라고 알고 있어서 건물이 굉장히 싸게 더 떨어졌어. 그러니 건물을 정말 주워가지고 어떤 세입자를 들여서 토지에 대해서 지료를 좀 내고도 나에게 몇십이 남는다면 이 건물을 사야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스피드죠. 예, 스피드를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증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스피드를 얻은 연후에 해야 될 게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을 통해서 물건의 다양한 관점들을 보는 법을 취득을 하시면 그때서 제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는 안 하시더라도 공식은 알려드릴게요. 3번 질문과 4번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정해놓고 애초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태도는 나쁜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3번, 4번의 경우에도 무조건 시세조사 분석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세조사 분석을 하다가 좋은 물건 언제 다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드를 증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피드가 얻어지면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을 싸그리 검토하면서 제거할 거 제거하면서 결국에 남는 우량한 물건을 자기가 갖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떨어지잖아요. 절대로 경매 고수가 안 됩니다. 간간히 하나씩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경매가 뭐 낙찰되면 기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서 일하면서 1,500, 2,000, 3,000 이렇게 벌던 놈도 7년 되면서 5년, 6년째부터는 멍청이가 되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멍청인데 설마 경험이 5년, 7년 쌓인 놈이 멍청이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신이 몇 가지 겪은 경험을 전부로 알게 돼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놈보다 경험이 적게 모인 놈들 앞에서는 위에 있는 고수로 보이는 것이죠.
자기는 모르는 걸 떠들어대니 고수로 보이지만 하나씩 둘씩 생긴 경험으로 고집을 세우니 멍청하다는 소리를 저한테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백수짓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젊은 나이로 1,500, 2,000 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나중에는 억도 벌고 5천, 6천, 7천 이렇게 벌어서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높아지는 길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지금의 경매 가르치고 뭐 경매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몇 년 지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인생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빤히 보이는데 이제 그들만 모르는 것이죠. 알면 그러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수두룩 천지인데 그렇게 경매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죠? 경매 바닥에서의 진위 구별법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그 사람 실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러나 이 바닥에 내려와서 돈은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떠드는 거는 굉장히 하찮은 태도인데 또 그런 거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눈이 어둡고 팔자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5번 마지막 질문이네요. 주택의 낙찰 후 증축해서 세입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천하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낙찰받고는 증축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제가 낙찰받은 물건들 중에는 증축이 가능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요. 지금 이런 글을 듣고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그건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축을 해서 세입자가 늘리면 돈이 더 좋아지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물론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사의 비용. 그러면 공사 비용은 한 3천 들면 한 5천만 원어치 세입자를 들이면 좋은데 증축을 했는데 한 1억씩 들고 세입자가 한 8천만 원씩 생긴다면 굳이 1억이라는 그 어액을 가지고 그 짓을 할 것이냐. 차라리 딴 걸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의 기로에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매를 내가 한 건만 하라라고 어떤 국가가 정부에서 그런 한계를 주어졌다면 그 한 건만 해놓고서는 증축이라는 머리를 쓰겠지만 다른 식에서도 또 다른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증축을 해서 세입자를 늘린다. 더더군다나 주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집으로서 갖는 어떤 가치, 집으로서 갖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기능적인 면이 좀 쇠퇴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돈을 바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효율성의 차원에서 물론 나는 경매를요 정말 못하는데 정말 우연히 내가 이거 하나 잡았는데 잘 또 다시 어떤 물건을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증축을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물건 말고도 내가 얼마든지 또 잡을 수가 있고 증축하는 비용이 5천 든다면 5천 가지고 그게 상응하는 어떤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이런 위험한 짓을 할까요? 그죠? 안 맞잖아요. 그죠? 기존의 건물은 낡았는데 새로 증축한 건 신축이 된, 그러니까 좋은 물건 아니겠습니까? 새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거하고 새 것이 부조화스럽게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세입자든 누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차 문제나 기타 등등 배관 문제, 하자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짓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저희 그 대한공경매사협회 사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지금 저층 상가입니다. 3층이죠. 근데 2층으로 옥상에 가보면 철근이 노출되어 있어요. 증축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금방 그 말씀입니다. 증축한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3층이 굉장히 낡은 집인데 그 위에다 뭐하러 돈을 바릅니까? 그죠? 그건 좀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PT를 하시면서 경매 기술을 익히시면 이런저런 어떤 지금 하시는 모든 질문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물건인지 좋은 거를 내가 골라내고 그걸로 시세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그런 짓은 어떤 상태에서든 어떤 구조에서든 내가 수시로 쓸 수만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런 것은 고민 속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34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자, 송년 모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금쟁이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소금쟁이는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할 때 제가 경매를 가르쳐 보면 그래요. 저하고 있어서 수업을 들을 때는 적극적으로 갑니다만은 저하고 멀어져서 각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즉 몸을 데펴놨다가 식어버린 것이죠. 즉 식지 않는 몸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경매의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지속적으로 데펴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카페 활동하고 나름 졸업생들 간의 커뮤니티도 구성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구심점이 없는 커뮤니티는 조만간에 해체돼 버리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솔로가 되고 솔로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가이드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1층에서 5층까지 올라왔다가 6층 가기는커녕 다시 1층에서 시작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금쟁이는 어떤 돈 버는 거를 떠나서도 응당 몸을 데피고 자기 관리를 하는 데에서도 극히 필요한 요소이며 또다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매의 어떤 모습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성공담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 세미나를 열다 보면 여러분이 이 경매 인생에서 바라보는 어떤 좁은 소견이 굉장히 확대되고 마음이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